개막과 함께 2주 만에 돌아온 야구라의 단신 뉴스! 2023 프로야구가 각종 악재에도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발했습니다. KBO는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열린 경기에서 좌석이 모두 팔려 전구장 매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 전에 전구장 매진을 달성한 것은 8개 구단 차지했던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일단 매진이 됐습니다. 사실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 야구 이 관계자라든가 선수들은 아마 WBC 성적도 안 좋았고 그동안에 뭐 그렇죠. 좋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야구 팬들이 진짜 등 돌린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야구장에 과연 많이 와주실까라는 아마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11년 만에 이렇게 5개 구장에서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네. 다시 한번 큰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일단 우리 구라쟁이한테도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일단 KBO 리그 10개 구단으로 창단된 게 이제 2015년인데 네. 15년 이후에는 개막전 구장 매진은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이 구장 매진이 되는 거 인기가 많은 거는 뭘까 좀 저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뭘. 그런 거구나. 그런 잘못했으니까 뭐 앞으로 더 잘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난주 GPD의 욕심 속에 야구라 영상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업로드 됐는데요. 구라쟁이 분들은 토요일 아침까지 업로드? 야구라에 무슨 이런 일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곧 구독자 3만 명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GPD가 하루빨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나오고 싶어 안 달랐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일주일에 5개 올라올 일 없을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네.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개막 특집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 PD가 오늘 GPD가 이제 내일 대장 내시경 때문에 네. 대신 나왔는데 좀 회사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거니? 억지가 있다는 게 뭐서? 회사를 빨리 나와도 야구라에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파괴력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장스나가 그동안 몰랐던 16년 차의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야수의 좌타자 그리고 얼굴까지 똑같은 일본인 동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시다 마사타카 장이라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옆모습이 진짜 똑같아요. 그냥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게 약간 제가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 네네. 이게 광대뼈가 네. 사실 좀 앞에서 봐도 튀어나왔는데 예. 옆에서 봐도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 보스턴 유니폼 입고 타석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군가 합성해서 뿌린 줄 알았더니 그게 다른 선수더라고요. 요시다 선수가 개막전에 2안타 때려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좀 일본에서 잘했던 선수였나요? 유명했던 선수죠. 오릭스에서 뭐 3할, 뭐 홈런도 뭐 25개 이상 매년 때리고 이게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타자. 그러니까 OPS형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마사타카처럼 뭔가 출루율도 굉장히 좋고 장타도 때려내면서 정교한 타격을 하는 선수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팅에 5년간 9천만 불이면 이게 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시다 선수가 처음에 이제 포스팅으로 보스턴에 이제 입단을 했을 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네. FA 계약으로는 이게 사실 FA거든요. FA 계약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뭐 WBC에서 어떤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시켰고 뭐 개막전부터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요시다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죠. 지난주 경기도 안양 평촌 학원가 거리에서 고교 동문들과 차를 마시던 중 옆자리에 미모의 20대 여성 두 분과 눈이 마주치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돌아가려던 찰나 강케에게 말을 걸고 사진을 요청했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 구라쟁이 번개망고님이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캔케이크를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바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캔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너 하겠습니다. 남자였어도 보낼 거야? 야, 근데 그나저나 제가 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인가 봐요. 흔하게 생긴 얼굴이죠 사실. 흔하게 생긴 얼굴이 아닌 거 아니 아니에요? 흔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래요? 한강도 시민공원 가면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앞으로 이제 강캐를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저랑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인증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케이크를 계속 보내드리는 요거 캠페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이요? 무슨 공익 광고 무슨 뭐 하십니까? 강캐를 알아봐라!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캔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야구로 나른다! 주고! 이제 주간 야구라 첫 번째 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개막 2연전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힘들었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네, 너무 많이 나. 아, 네네네. 사실 개막전에는 네. 이제 투수들이 힘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개막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각 팀에서 가장 좋은 투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투펀치.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개막전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났어요. 예, 이틀에 걸쳐서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 삼성만 첫날에 점수를 못 냈는데 네. 둘째 날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경기를 통해서 일단 키움이 하나에게 두 경기를 모두 잡았고 네, 두 경기 모두 끝내기죠. 네, 다른 팀들은 모두 이제 1승 1패를 거두게 됐는데 가장 먼저 삼성의 박진만 감독 그리고 두산의 이승엽 감독. 일단 이승엽 감독은 첫날 첫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엄청난 경기력이었죠.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4시간, 한 4, 50분 정도 했을 거예요. 43분인가? 그리고 로하스 선수 이제 끝내기 없이 나오면서 네.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롯데가 잡아야 되는 경기죠. 네, 개막전이었고, 그리고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산의 뒷심이 결국에는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이승엽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 2002년도 한국 시리즈 홈런 친 것보다 더 기뻤대죠. 야. 시범 경기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또 펼쳐주면서 대역전승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와, 이게 경기 끝나고 막 코치들하고 막 정재훈 코치하고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보니까 네네. 야,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로하스 홈런 치는데 대단하던데. 작년에 이제 새롭게 외국인 선수가 17명이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계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고.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도 선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프론트 쪽에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선수들 다 놓치거든요. 네. 러스 선수가 그래도 이제 KBO 리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팀 외국인 선수보다는 좀 마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막전에 어떤 실력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네.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민호 선수가 사인공을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강민호 선수가 이제 네. 석점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홈런을 때려냈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지찬 선수의 땅볼, 그리고 네. 구작 선수의 안타 때 그 김지찬 선수 홈 도는 거 봤죠. 야.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네. 결국 이제 박진만 감독이 데뷔 첫 승을 거뒀는데 박진만 감독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승엽 감독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행을 이제 작년에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승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28승인가 아마 28승 22패를 한 거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대행으로서의 이제 승이 한 28승 정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정식 경기에서 이제 감독 부임 이후에 첫 승이다 보니까 강민호 선수가 이렇게 경기 끝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데 강민호 선수하고 이제 포옹하는 장면에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진만 감독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독으로서 이게 첫 발을 내딛으면서 첫 승을 거둔다는 게 사실 개막 2년 전에 첫 승을 못 거두게 되면 그렇죠. 뭔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네. 화요일 경기부터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제 무리수를 이제 꺼내 들고 뭔가 이제 흐름이 나빠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카드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두 팀 감독들이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 신인 감독들의 지금 첫 승에 대해서는 혹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박진만 감독 인터뷰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박진만 감독, 이승엽 감독 저보다 다 1년 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성적 내서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광현 150승 달성! 야, 김광현 선수가 327경기 만에 달성을 했죠. 네. 그동안에 이제 KBO 리그에서 150승을 거둔 투수가 송진우, 210승. 정민철, 160승. 이강철, 양윤종에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5번째 네. 대기록을 세웠는데 네. 사실 김광현 선수가 이제 WBC로 인해서 몸을 좀 일찍 만들었고 뭐 일본전에 1인, 2인이 굉장히 좋은 투구였지만 결국에는 3회 무너지면서 네. 뭔가 실점이 많았잖아요. 이날 저도 이제 김광현 선수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100%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구속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확실히 노련하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그 진짜 특출난 에이스 같은 경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 보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도 경기에 딱 나가서 마운드에 오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네. 김광현 선수 봤을 때 구속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이제 김광현은 정말 대투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개막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막전 경기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선발로 나오는데
SSG 역시 김광현이다. 그렇죠. 개막전 나와서 개막전 딱 승리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두 팀이었죠. 안호진 선수하고 이제 김광현 선수만 이제 국내 선수로서 예. 이제 개막전 선발의 영광을 알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면 이제 한화의 김민우 선수가 이제 수비로 감독이 2년 연속 이제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 이제 스미스 선수가 올해는 한화의 그 개막전 선발 선수 낙점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각 팀마다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막전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광현이라든가 안호진은 그만큼 외국인 선수가 더 나은 성적을 냈고 어떤 그 감독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이제 KBO 역사상 이제 최다승 송진호, 그 다음이 이제 정민철 161승인데 지금 양현종 선수가 빠져 있잖아요. 네. 양현종 선수가 159승인데 이 조만간에 정민철 해설위원의 이 승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데 빠져 있고 네. 김광현도 이제 150승을 얻었으니까 이 정민철의 대기록을 좀 깰 수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13승을 거뒀으니까요. 네. 뭐 작년만큼의 성적만 내준다고 한다면 네. 뭐 정민철 선수의 기록은 뭐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야, 그럼 역대 2위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양현종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한 네. 9승 정도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 두 선수가 또 친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두 선수 모두 KBO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선수가 먼저 이제 은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은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최다승 어떤 타이틀을 놓고 와. 끝까지 아마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한 거네. 누가 네. 더 길게 가느냐. 저는 사실 양현종 선수가 컨디션이 좀 좋아서 네. 개막전에 네. 김광현과 양현종이 맞붙길 바랬어요. 제가 이제 그 KBSN 해설대전에서도 이제 맞아요.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WBC 때도 사실 뭐 그 호주 선수에게 또 홈런을 허용을 했고 맞습니다. 구속 자체가 지금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양현종 선수가 글쎄 뭐 언제 등판할지는 모르겠는데 등판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로테이션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광현 선수의 150승 축하드리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200승은 기본적으로 찍고 은퇴하자. 네. 야, 근데 진짜 이 송진호의 210승을 과연 넘어설 대단한 수 있을까? 거죠.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야, 좀 기대가. 김광현 선수도 사실 미국에 이제 2년 동안 또 갔다 왔잖아요. 네네. 2년 동안 갔다 왔고 토미존 수술로 1년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송진우 선배가 210승을 기록할 때는 선발승도 있지만 구원승도 굉장히 구원승 많았어요. 있어요. 근데 구원승 김광현 선수는 구원승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네. 있긴 있는데 네, 맞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로서 순수하게 지금 거의 150승 가까이 지금 따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00승을 많이 넘긴다고 한다면 이게 선발 200승은 저는 진짜 이 기념비적인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 그래서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정말 멋진 활약을 해서 아프지 말고 꼭 200승 이상 기록을 하고 네. 정말 이 KBO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2연전 싹쓸이. 결국 이제 끝내기를 두 경기를 모두 다 KT, 그렇죠. 키움이 가져갔는데. KT가요? 아니요, 키움이 가져갔는데 이 키움이 이 뒷심도 좋고 하나이글스의 좀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팽팽했는데 결국 이용종 선수의 끝내기. 이게 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네, 진짜 그림 같아요. 이게 퓨처스 FA로 이적한 다음에 이 전타수가 또 병살타가 맞아요. 거예요. 말로 상황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찬스가 왔고 여기서 또 끝내기를 때려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경기에는 이용종 선수 4안타 경기 때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스토리가 쫙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우선 먼저 이 2연전 얘기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들을 수밖에 없냐고요? 첫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 첫날 드려야 되는데 첫날 일단 안호진이 올라와서 역대 개막전 최다 탈삼진.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뭐 5번 정도 있었죠. 97년에 다시 정민철, 그리고 2002년도에 페르난도 에르난데스, 네. 그다음 메릴 켈리. 이 선수가 이제 기록했던 10개를 넘어서서 6이닝 동안 12개를 기록했어요. 이야, 엄청나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159kg, 뭐 평균 뭐 한 153, 4 나오는데 네. 역시 뭐 안호진다운 모습을 네. 다시 한번 개막전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이닝에 탈삼진 12개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결국 승리는 챙겨가지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렸는데 이영종 선수 좀 잘할 거라고 예상하셨었잖아요. 이영종 선수가 이제 어렵게 팀을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LG 트윈스에 있을 때 뭔가 이제 계속 괜찮았는데도 워낙 이제 외야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영종 선수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기영종 선수는 공격으로 봤을 때는 진짜 메리트가 있는 선수예요. 워낙 적극적으로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있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공을 잘 보는 타자들도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지만 네. 이렇게 막 진짜 뭐 비슷한 공 때리는 타자, 특히 이영종 하면 또 이 초고의 사나이라는 그렇죠. 닉네임을 달고 사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자들이 라인업에 있을 때도 진짜 무서워합니다, 상대팀에서. 아하. 예, 근데 그 키움을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팀보다는 조금 이제 외야 자원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팀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용종 선수가 키움을 선택한 건 그만큼 뭐 키움에 대한 고마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 키움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뭐 2연전을 통해서 와. 진짜 본인이 어떤 그 선택을 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이글스는 4월 1일 이제 개막 경기에서 장시환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19연패. 19연패. 아, 네. 이거 또 신수창이 갖고 있던 18연패의 기록을 넘어서는 깼잖아요. 네, 깼죠. 아.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장시환 선수가 이제 구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거 참 어떻게 해.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예. 뭐 타자들이 뭐 점수를 내줘가지고 뭐 역전을 시켜가지고 연패를 끊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장시환 선수가 지금 팀 내 마무리 역할을 지금 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시환 선수가 또 작년 시즌 FA 또 계약을 했고 팀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서현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 가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떤 그 재구에 대한 구위를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수베라 감독이 합류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장시환 선수가 계속 뭔가 팀 내 마무리를 맡아줘야 되는데 이 연필을 좀 빨리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흑역사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도 또 올라가서 패전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그 먼저 결과를 생각하는 아.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네. 좋은 공을 있어도 사실상 그 실력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마운드에 올랐을 때 타자들이 좀 도와줘서 빨리 개인 연패를 좀 끊는 게 장시환 선수에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키움은 이렇게 출발 두 경기 너무 좋고 반면에 지금 하나이글스는 그런데 그 하나가 이제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하면서 네. 하나가 진짜 올해는 달라졌나 보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뭐 개막 2연전 패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하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이 하나 팬들의 야구 팬들은 저는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희망을 봤구나. 네, 근데 예. 뭔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아쉽게 이제 두 경기를 또 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분위기가 또 개막 이후에 또 오래 갈까봐.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3연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마 삼성과 3연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대구에. 하나 삼성. 네. 그래서 이제 요 3연전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 네. 하나는 이제 분명히 승리를 거두게 되면 뭔가 분위기를 탈 수 있어요. 네. 패했지만 진짜로 이 개막 2연전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이 대구 삼성에서의 그 3연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빨리 좀 첫 승을 챙겨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키움과 한화의 이슈, 많은 이슈들을 좀 기록들을 남겼던 이 경기를 또 세 번째 이슈로 꼽았는데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 팬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 달라진 하나를 올 시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3 시즌 개막과 함께 주간 야구라로 돌아와서 개막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일단 경기를 하니까 네. 뭐 할 얘기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개막 2연전에 각종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정말 이렇게 풍성한 기록들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상하게 야수 쪽에 좀 실책도 많았고 그리고 점수가 많아지면 일단은 뭐 현장에 찾아오신 팬분들은 굉장히 즐겁지만 뭔가 이게 수준이 조금 더 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럴 수 이런 있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야간 경기가 또 실시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점수가 적게 나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제가 중계 나갑니다. 네네네. 수요일, 목요일이요? SSG와 이제 롯데 경기 이제 인천에서. 그렇죠. 그날은 점수가 좀 적게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자, 뿐만 아니라 목요일 4월 6일과 이제 4월 9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와 장사나가 MC로 출연한 날입니다. 알로 베이스볼 MC로 올 시즌도 좀 낙점이 됐기 때문에 4월 6일이요? 4월 1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4월 목요일은 9일 저 없습니다. 아, 네, 저만 나가네요. 그래서 강캐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4월 6일 그리고 4월 9일 목요일, 일요일 저 알로 베이스볼 좀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걸 많이 봐야 되냐? 이걸 많이 봐야 되냐? 두 개 다. 어쨌든 간에 장순아의 또 중계를 시즌 첫 중계를 또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주구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나간다. 주구라. 30분